안녕하세요.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보 기사님들께서 이제 전동이를 이제 구입하실 때 언제쯤 구입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초보 길잡이 교육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6일 동안 하는데요. 특별히 중수 길잡이 교육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초보 길잡이 교육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대리운전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초보 길잡이 교육 한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리운전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중수 길잡이 교육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대리운전은 또 오래 했기 때문에 한 1개월이나 아니면 2개월 정도 되신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초보 기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전동휠을 구입하시는 기사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리운전 카카오나 티맵 대리운전 회사를 가입하기 전에 미리 벌써 이렇게 주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곧바로 그 전동휠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곤 하는데 우리 초보 기사님들께서 전동휠 구입을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이라는 그런 경험을 좀 하시고 나서 구입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경험도 하기 전에 전동휠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초보 기사님들은 대리운전을 처음 하실 때는 대리운전 앱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또 실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전에서 또 앱 사용하는 거는 또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는데 실전에 가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런 변수가 생기면 거기에 곧바로 이제 반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서투른 부분들이 있어요. 좀 서투른 부분들이 있고 손님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몸으로 익혀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능숙하게 하고 나서 전동휠 자체도 이제 타고 다니면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때로는 인도로 다니기도 하고 도로로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큰 길 이런 데는 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운전 앱에 대해서 확실히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 이제 앱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그리고 콜 리스트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전동휠 타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칫하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앱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동휠을 타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초보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구입하시면은 위험하잖아요. 좀 능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은 꼭 신고식을 하거든요. 넘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좀 운행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타고 다니기 좀 힘들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의 어떤 작은 실수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직진하고 있다든지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몸이 그냥 익혀져야 돼요. 기존에 그 대리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셔도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초보 기사님이 좀 대리운전에 대해서 경험이 없던 분들이 곧바로 전동이나 전동 킥보드를 타시면 그 위험도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기사님들은 처음에 전동이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시려고 한다면은 대리운전을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하셔야지, 내가 좀 능숙하게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쯤에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초보 기사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 대리운전을 시작하실 때 왜 이렇게 전동이를 구입을 하시나, 전동 킥보드를.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교육하면서 이제 알거든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20만 원 쉽게 찍고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30만 원 막 이렇게 찍는,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기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달 매출이 한 4,500 정도 되겠지, 못해도. 이렇게 계산하고 전동이 구입하는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전동이를 구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 기사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리업에 대해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콜이 없으면 콜 수요 지역으로 이동하고, 앱을 활용하는 거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초보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콜 수요 지역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앱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고객들하고 자칫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마 전동이를 구입하시고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시고 일하시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대리운전을 업을 했었을 때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을 때 나머지 매출이 따라오는구나. 전동일이나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게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다 구입을 해요. 교육을 제가 받으러 오면은 기사님들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곧바로 구입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다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리업을 하고 전동휠을 오래 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영상에는 비춰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타고 이렇게 쉽게 콜로 타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그만큼의 경험과 조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처음에 잘 알아야 되고, 처음에 잘못 배우면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를 구입하실 때 너무 비싼 거를 구입하지 마세요. 비싼 거를 구입하지 마시고, 영상에 보면은 15km까지 가서 10km까지 가서 콜 잡고 10km까지 가서 그 콜을 잡기 위해서 속도는 한 60km 이상 되는 그런 킥보드를 산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동이를 타면서 30km 이상을 넘기면 되게 바짝 긴장하거든요. 진짜 긴장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40, 50km 달린다? 아무리 내가 안전성 있는 옷을 입더라도 몸이 날아가 버리면 어디로 날아가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정말 위험한데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어요. 30km로 달려도 빨라요. 빠른데
이 30km 안에서도 다니면서 충분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의 그런 그 재원, 뭐 비싼 거겠죠. 그런 것을 앞세워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코를 잡는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대리운전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은 내가 어떠한 범위에서 잡을 게 있고 어떤 범위에서 잡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내가 전동 킥보드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이상 움직이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성이 커져요. 진짜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동일 같은 경우는 3km에서 4km 범위 내에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때로는 5km에서 6km 잡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콜이 없어서 탈 게 없어서 타야 될 때 이 5km, 6km를 고객한테 찾아가더라도 천천히 가요. 고객님이 빨리 오라고 하더라도 서두르지 않아요. 왜? 사고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뭐 8km, 9km, 10km 되는 걸 잡는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문제가 생겨요. 8km, 9km, 15km짜리를 가기 위해서 좋은 전동기를 사는 게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일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일 안 하고 3km에서 4km도 좀 먼 거예요. 내가 5km, 6km 가더라도 길이 진짜 좋아야 돼요.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좀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콜 수요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정말 천천히 다녀요. 그런데 뭐 내가 콜 수요 지역으로 이동한다 해가지고 막 60km, 70km로 막 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전동 킥보드나 그런 전동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차피 타도 콜은 하나밖에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콜을 잡는다. 그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를 산다. 초보 기사님이 이거는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를 사는 게 처음에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초보 기사님이 탈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250에서 260 그 정도 하고요. 뭐 낮은 가격들도 있어요. 막 4, 500, 600 이렇게 나가는 거. 아, 이거는 정말 저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기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에게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리운전을 하면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를 구입하시고자 하실 때 금액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구입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막 달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다녀도 언제든지 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오토바이 수준의 그런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통 30km만 달려도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내가 가까운 지역에서 콜을 잡고 운행하는 거, 이게 딱 좋습니다. 당연히 비싼 거는 좋겠지만 전동이나 전동 킥보드 2년 쓰면 다 바꿔요. 다 바꾸고 뭐 전동휠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2년 정도 되면 다 어디 중고에 팔고 막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비싼 거를 사봐야 2년 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를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양주에서 도봉동 복귀하는데 50분 정도 걸리는데 좀 키로수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와요. 집을 복귀를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투르카를 타더라고요. 제가 그냥 차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전동이를 탈 때도 제가 뭐 신경 쓰면서 안전하게 타지만 더 안전한 걸 찾아요. 더 안전한 걸 찾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조심성이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이제 타고 있기 때문에 양주에서 뭐 방학동까지 도봉동 저희 집까지 그냥 투루카 타요. 해봐야 뭐 4,000원, 5,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거 사봐야
트루카 타고 다 복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싼 거 사가지고 내가 그거 타고 복귀한다? 그건 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타면서 안 해도 돼요. 제가 무슨 뭐 경기도 광주에서 방학동까지 복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귀할 필요도 없고, 뭐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 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투루카 타고 오면 돼요. 투루카 타고 오면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투루카. 그렇게 복귀하려고 비싼 거를 산다? 배터리 용량이 많은 걸 산다? 저는 아니에요. 제가 전동이를 지금 이제 인모션 V12를 프로를 타고 있는데 항상 배터리가 70% 남아요. 60% 정도. 저도 그 전동이를 정말 진짜 막 10%까지 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50% 이상 남아요. 그런데 뭐 배터리가 아주 많은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 보면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에 사면은 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많고 이런 거 사실 대리운전할 때 그렇게 다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웬만한 전동에 뭐 오르막길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비싸다고 해서 뭐 더 빨리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대리업을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300만 원대면은 이것도 비싸요. 이것도 비싼데 이 정도면은 뭐 대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너무 무리하게 300 후반이나 400대, 500대, 600만 원대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대리운전을 하실 때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한 40km만 가면 돼요. 40km만 가면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뭐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건 좋겠지만 거진 다 못 써요. 못 쓰고 항상 남아요. 그리고 40km도 보통 20 몇 킬로에 끝나요. 20 몇 킬로에 한 2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려면은 20 몇 킬로면 끝납니다. 40km까지 가면 뭐 매출이야 더 높겠죠. 그렇지만 그냥 40km 정도 주행거리 정도 되는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대리운전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매출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대리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꼭 복귀골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